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희는 흔히 경제발전의 주역이나 권위주의 통치자라는 정치적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오늘은 그런 공적인 면모를 잠시 뒤로 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박정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시 상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박성빈과 백남의 사이에서 태어난 5남매 중 막내로 집안 형편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작농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어린 박정희의 일상은 농촌의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가 끝나면 소를 돌보고 나무를 해오는 등 집안일을 돕곤 했습니다. 그의 고향 상무동은 지금도 방문할 수 있는데 박정희 생가가 복원되어 있어 그의 어린 시절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박정희는 매우 총명하고 학구열이 강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이병호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박정희는 항상 수업에 집중했고 특히 수학과 역사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내성적이었지만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실함과 뛰어난 학업 능력 덕분에 그는 대구 사범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범학교는 학비가 면제되고 졸업 후 교사 직장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박정희는 문경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의 회고에 따르면 교사로서의 박정희는 꼼꼼하고 엄격했지만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으며 때로는 자신의 용돈으로 이들의 학용품을 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상황과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박정희는 1940년 만주로 떠나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주에서의 경험은 박정희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만주국의 계획경제와 국가주도의 발전 모델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후에 그가 대통령이 되어 추진한 경제개발 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박정희는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 창설된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진급하여 육군 대위가 되었지만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좌익 세력과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육군 총참모장이었던 최병덕 장군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변모했으며 군내에서도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박정희는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습니다. 전쟁 중 그는 뛰어난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빠르게 진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전략과 정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육군 정보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 박정희의 일화 중 하나는 그가 항상 병사들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지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하였던 한 장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박소령은 항상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병사들의 안전과 복지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쟁 이후 박정희는 육군 내에서 꾸준히 승진하여 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미래군 지도자들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엄격한 군사훈련과 함께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박정희의 개인 생활에서 중요한 사건은 유경수와의 결혼이었습니다. 1950년 결혼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박정희가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다면 유경수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호보완적인 성격은 후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박정희는 엄격하지만 자녀들에게 애정이 깊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 자녀들의 학습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1963년 민정 이양 후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의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고 엄격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 간단한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30분간 명상을 하고 신문을 읽은 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식사는 매우 소박했으며 특히 된장국과 김치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도착한 박정희는 보통 오전 8시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수십 개의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각 부처의 장관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업무 스타일은 매우 꼼꼼하고 세부적이었으며 모든 사안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청와대 비서였던 한 인물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어떤 보고서든 한 번에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리한 질문을 던지셨죠. 때로는 보고서의 작은 오류까지 지적하셔서 우리 모두 그분 앞에서 보고할 때는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역할 뒤에 박정희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족 관계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정희와 유경수 사이에는 3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박지만, 장녀 박근혜, 그리고 차녀 박근영입니다. 가정에서의 박정희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역사와 국어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의 회고에 따르면 아버지 박정희는 매일 저녁 자녀들의 숙제를 확인했으며 종종 역사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항상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박정희의 생애는 1979년 10월 26일 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암살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이끈 지도자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치와 인권 탄압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박정희가 한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의 GDP는 크게 증가했으며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은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그의 독재적 통치 방식과 인권 탄압을 지적합니다. 유신 체제 하에서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탄압받았으며 언론의 자유도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박정희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강력한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 독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한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정희의 유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의 업적과 과오를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리더십의 힘과 책임, 그리고 국가 발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와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역사적 인물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그들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삶과 그의 인간적 면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